우리가 포트잇에 431이 적혀 있을 거야, 맞지?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 이 탄소가 4개의 홀 전자를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외웠던 431은 원래 탄소라는 것이 홀 전자 수가 몇 개냐? 질소 옆에 있으니까. 한 개. 두 개. 2개예요,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질소가 홀 전자 수가 3개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홀 전자 수는 바닥 상태일 때예요. 지금의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거는 공유 결합 시에 이 바닥 상태의 오비탈이 들뜬 상태, 안정한 혼성 오비탈 상태로 변형되는 과정을 말해요. 탄소는 원래 홀 전자 수가 2개인 안정한 바닥 상태였는데 수소 원자가 다가오면 전자 구름의 안정성 때문에 이거 뒤틀립니다. 뒤틀려서 이런 형식으로 분자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수소가 여기에서 4개가 붙을 수 있는 형태의 결합 구조로 바뀌니까 얘는 왜 홀 전자 수가 4개예요? 바닥 상태는 2개인데 바닥 상태는 외부의 다른 원자들이 접근을 하기 전에 자기 혼자만 했을 때의 바닥 상태고요. 지금은 결합을 할 상태에서는요, 전자 구름이 혼성 오비탈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혼성 오비탈을 sp3 혼성이라 하는데 이거는 대학교 가면 분자궤도함수에서 배웁니다.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제일 쉬운 수업 방식이죠. 외워! 네 개요. 네 개. 열! 선이 몇 개 나온다? 일수식이가? 네 개. 4개 나온다 라고 외우십시오. 자, 오늘은 그 공유 결합이 어떤 식의 결합을 해서 에너지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공유 결합과 에너지 변화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단 2개예요. 봅시다. 선생님 저 볼펜을 놓고 왔어요. 아, 볼펜 놓고 왔어요? 괜찮아요. 선생님한테 볼펜이 없어요. 이 중에 잘 나오는 거 쓰세요. 둘 중에 하나. 네. 예. 봅시다. 선생님은 지금 여기다 예를 들 겁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 거거든요. 이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2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는 거죠? 분자가 되는 형태를 볼 거예요. 이건 이온 결합에서 여러분 이걸 본 적이 있을 텐데 가로축이 뭐냐면 원자 간 핵간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핵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그럼 수소원자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수가 하나잖아요. S오비탈, 걔들이 다가옵니다. 그럼 전자 구름 간의 반발력도 있겠고 핵 간 반발력도 있지만 서로 당기는 인력도 있겠죠? 눈빛이 왜 그래요? 쌤 마스크 뒤집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써야 돼요 저는. 그래요? 예, 이 마스크는 이렇게 써야 돼요. 왜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요 자국이 생겨요. 이렇게 벗으면 완전히 양면. 그래서 제주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맞냐 이게 맞대요. 입을 보호하는. 예. 그래서 밖으로 흰밥이 나오게 쓰시라고. 오케이. 그 전까지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막 얘기할 때 이게 쓸려요. 입술 위아래가. 왜 고맙습니다. 그거 써요? 예, 애초에 이걸 샀어요. 왜냐면 그걸 쓰면 귀가 아파요. 끈이. 그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면요. 여기가 쓸려요. 이렇게 재봉선이. 그래서 최대한 부드러워야 돼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어요. A급이 몇 개 있어요. 집에. 근데 그거는 중요한 수업일 때만 쓰고 와요. 하찮은 수업은 안 써요. A급 이름이 뭔데 어떻게 생겼어요? 18,000원짜리 마스크가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이렇게. 숨쉬기 편한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네?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 가운 찌르고 막 이래. 개미 얇기? 그건 혓바닥이 나오는 거죠.
디스했는데 은연중에 니들은. 근데 아무도 눈치도 못 채고 알아요. 차는 수업. 하찮은 수업이라며요. 어? 알고 무슨 있어요. 여러분들 수업이요? 네. 자기 비하하세요. 네? 여기 다 있어요. 구름 간에 반발력이 있고 구름이요? 예 전자구름. 아. 깜짝이야. 그 다음에 핵강거리에도 반발력이 있지만 둘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력도 있습니다. 그 둘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서로 쪽은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의 상비 기준값이라고 했죠. 네. 여기로 가면 높은 거잖아요. 불안해요 안정해요? 불안정하다 높으면. 여기는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이 공존하는 인력과 발발력이 공존하는데 여러분 봐요. 핵간거리가 가까운 반발력 세요 약해요? 세요. 당연히 세겠죠. 세면 얘들 결합하는데 방해해요 도와줘요?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똑같다고요. 우리가 이온 결합에서 배웠던 거랑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반발력이 계속 세집니다.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이것도 역시 그죠? 반발력에 의한 뭐의 변화요? 에너지 변화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까워지면 인력 세잖아요. 인력 세죠? 그러면 더 안정화되겠죠? 이게 누구의 그래퍼예요? 인력에 의한, 그렇죠? 에너지 변화라고 볼 수 있다면 이들끼리 합쳐진 게 뭐다?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우쭈 기억나요? 이 그래프? 네. 여기 때가 가장 이상적 거리가 되겠죠. 요때가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를 EH라고 쓰고요. 여기를 H2라고 하면 요때의 거리가 0.074 나노미터가 되거든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볼 수 없는 숫자. 쌤. 늘 근데요, 왜 이걸 어떻게 정한 거죠? 수소와 공유를 가능해서. 그건 어떻게 정했냐면요. 그 원자들이 결합을 하는 개수를 구해본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럼 외워야 돼요? 예. 그냥? 예. 나중에 이쑤시개 숫자를 세보면요. 아, 산소는 2개밖에 공유 결합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배워요. 3개를 할 수 있거든요. 이 3개를 할 때는 대위 결합을 해야 돼요. 차근히 보시면 왜 그런지 보입니다. 431은 외워놓으세요. 근데요, 수소는 한 개 가능하잖아요. 네. 한 개 있으시게가 가능한데. 네! 얘는 안 되죠, 수소랑 결합. 할 수 있잖아요. 수소랑 몇 개 결합하겠어요? 2개. 예, 그래서 H2O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3개예요? 네, NH3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삼중결합 구조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왼쪽 결합으로 가야죠. 그럼 이거는 3개고 여기는 하나밖에 못 결합. 그죠? 얘네는 다 안 되죠. 예. 그래서 구조식 그때 그걸로 찾았잖아. 기억이 안 나요. 몇 대 맞으면 되는데 때리 시간이 없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흡수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방출. 난 이렇게까지 알았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알았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로 가면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 진짜 말은 해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결합을 끊어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화학2에 가보면 이 둘 에너지를 모두 결합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에너지는 줄이죠. 줄은 벡터가 없어요. 그래서 크기로. 몰랐어? 어디서 배웠지? 물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수소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446. 벡터가 없다고 그렇게 몰랐니? 그랬더니 자기는 마이너스 안 치고 있어. 이거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그 다음 수소의 핵간거리가 얼마죠? 0.074. 예, 안정한 핵간거리가
0.074 나노미터예요. 질문. 수소 원자의 반지름. 0.074. 37. 의도는 좋았는데 잘 계산 좀 하지. 핵감거리의 반이라겠죠. 네. 그렇게 정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답이에요? 037 나노미터가 되겠죠. 이해 갑니까? 저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예요, 우리가. 됐죠? 그냥 깔끔하죠? 좀 부끄럽지만 넘깁니다. 이제 공유결합 물질들을 소개할 차례예요. 자, 여러분. 공유결합 물질은요, 다른 결합과 다르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분자 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분자라는 것을 잘 알아셔야 해요. 우리가 뒷단계에서 배워야 될 거니까. 분자가 뭐냐? 두 가지만 꼭 기억하자. 일단 무슨 결합한다? 공유결합. 공유결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원소만 있다? 비금. 그렇지. 이게 따라온 거야. 비금속 원소만 있네요.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비금속 원소만 있다고 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거. 독립적 존재가 가능하다. 아, 맞다. 네. 그래서 분자라는 입자라고 우리가 불렀죠. 네. 이게 불가능한 애들이 누구죠? 흑연이나 SiO2. 그런 애들 그래서 원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얼굴 낯빛이 시험 보고 와서 어두워졌구나 많이. 잘 봤는데요. 들었어요. 아니 그냥 낯빛이 어두워질 때 내가 뭐 시험을 뭐 좀 못 보니까 낯빛이 어떠신가요? 맞박이도 몇 개 좀 났고 고생 좀 했구나. 아, 저 공부 안 했는데. 저 야, 휴대폰 칠했지. 갖다 버려. 그 새로 하나 데리고 와. 이 녀석이. 분자 결정은요, 분자 상태에서 결합해요. 그래서 봐요. 힘이 뭐냐? 얘들의 힘. 이 F. 분자 결정의 힘. 네. 분자가 안 맞죠? 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력? 물리학은 F는 MA를 쓰죠. 왜? 정확한 힘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화학 학문은 그 개별 입자가 수도 없이 6.02 곱하기 12 23등기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힘을 설명을 합니다. 힘은 분자 간 인력인데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선으로. 알겠죠? 분자 간 인력은 점선으로 표현하면서 물리적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물리면. 물리적 변화다. 그래서 이 분자 간 인력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끓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분자 간 인력과 비례값이 무엇이냐? 분자 간 인력이 끓는 점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비례한다. 요 표시 뭔지 알죠, 여러분들? 네. 세월호. 아, 농담입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부끄럽게 노란 펜으로 치다는 건데. 비례한다 뭐에? 사실은 여러분 책에 보면 끓는점 녹는점이라고 다 써있거든요. 근데 녹는점을 쓸 수 없는 이유가 고체가 되면 구체적 구조가 있거든요. 규칙적 구조. 그걸 깨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은 끓는점에 필요한다. 이런 것들이 분자 결정이다. 그럼 힘은 약한 편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봤던 이온 결정 앞에서 배웠죠. 이온 결정은 뭐 생각난다고 했어요? 이혼. 이온 결정! 집에 있는 거. 부엌에 있는 거. 칼. 아야? 야, 칼은 좀 부끄럽다. 이온 결정. NaCl. 그렇죠. 소금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칼은 좀 부끄럽죠. 그죠? 칼슘 말한 거 아니야?
네. 대박 칼칼. 그래서 정한 거. 자, 분자간 인력에 의한 끓는 점으로 우리는 측정을 하는데 끓는 점이 물리적 변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자간 인력 자체가 분자 결정에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그럼 입자는 누구냐? 얘들의 입자는 분자죠. 입자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자 결정이라고 하죠. 얘는 뭐가 있죠? 얘로서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질산 나프 할래. 탈레 얘들이 다 무슨 성 물질이에요? 승화성 물질이라고 해요. 승화성 물질. 그쵸? 네. 그러니까 인력은 매우 야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가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있으니까 또 화면이 끝나네. 아이오딘은 언제 쓰여요? 나프탈렌은 그거잖아요. 물 먹는 함. 아이오딘은 언제? 화장실. 아이오딘은요, 직접적으로 쓰기는 어려워요. 왜? 유독기체가. 그래서, 요드 팅크란 말 들어봤어요? 네. 팅커벨 동생이죠. 농담입니다. 수업이 진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삼천포로. 아니 그 여러분들 그 소독약 알아요? 이 그거 뼈었을 때 빨간 약. 네. 어르신들 말하는 옥도정기. 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승화를 하면서 시원해지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삐끗했을 때, 뼈었을 때 그거 빨간 약 바르죠. 그럼 그거 감자에 뿌리는 파스에도 아이오딘 아이오나클륨. 그런 건 아니에요. 파스는요, 멘토 아니에요? 살리실산 메틸이 들어가요. 살리실산 안. 메틸. 그게 이제 바르는 파스. 근데 저 입자 분자가 저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입자는 분자. 분자로 되어 있다. 분자 결정. 입자의 구성 입자가. 아니 힘이 원인. 다 쓰셨습니까? 되게 편해. 너 노트 좀 내가 볼 거야 나중에. 뭐 정리 정하는 거 봐요. 어때요? 보니까 핸드폰에 다 저장돼 있는데 순서를 못 알아듣지. 날짜 순으로 하면 되는데요. 잘 못 보더라고 눈이 나서. 학대가 되는데요. 학대 받을래? 조용히 하라. 자, 여러분 두 번째가 공유 결정이 있어요. 두 번째 공유 결정. 이 공유 결정은 입자가 원자기 때문에 원자 결정이라고도 해요. 얘를 원자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유 결정은 힘이 뭘까요? 힘이요. 예, 화학결합이에요. 원자간 인력. 공유 결합력이에요. 화학결합이죠. 굉장히 셉니다. 공유 결합력 자체가 바로 힘이 됩니다. 얘들은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자, 구성 입자 자체가 누구라고요? 원자. 원자입니다. 대신 비금속이요. 이런 예로 누가 있습니까? 물론 녹는 점, 끓는 점이 결정 중에 제일 높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썼죠. 매매 우우 높다. 상당히 높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가 누가 있느냐? 얘들이 있어요. 흑연 우리가 이렇게 쓰죠? 네. 화학식으로. 다이아몬드
그죠? 그 다음 SiO2라고 하는 규산염 있죠? 걔들도 원자 결정입니다.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독립구조, 단사슬구조, 복사슬구조, 판상구조. 아직 안 했어요. 실업 이렇게 배웁니다. 얘들이 공유결합 물질이죠. 알겠습니까? SI.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500에서 5,000도씨 정도 돼요. 비싸요. 제일 높아요. 금은요? 금속 결합력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러네요. 자, 공유 결정까지 여러분들이 봤는데 이 아이들은 분자라고 칭하지 않아요. 원자.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차이를 한번 볼까요? 흑연은 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점이 탄소거든요. 점이 탄소요. 선이 몇 개 나왔어요? 여덟 개. 네. 아닌데. 야, 점 하나가 선이 몇 개 나왔는데 이걸 못 세고 막 8개. 하나요? 세 개. 그쵸. 여러분 원래 네 탄소는 개. 이 친구 앞질러 가는 성향이 있구만. 원래 탄소는 4개가 나와야죠. 그거 말하는 건데. 근데 쟤는 몇 개 나왔어요? 세 개. 3개 나왔고요. 여러분 이런 구조를 판상 구조라고 해요. 이런 구조를. 탄산이요? 탄산. 판상. 탄산. 얇게 부서지는 거죠. 잘 부서지니까 니들 연필심으로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 하고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요. 그게 자유주자처럼 역할을 한다고. 단자가 나온 게.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있습니다. 얘만 유일하게. 나머지는 없어요. 전기를 내면 흘러나? 탄소막대. 너 전기 쟤 분야일 때. 흑연 몰랐어? 흑은 저기 전기를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래? 저 막 흑연을 실험하잖아. 전기. 문정중학교요. 아직 중학교 대문정중학교. 빨리 하면 대문정학교. 아. 네. 대문정중학. 네. 대문정중. 자, 이게 네. 흑연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신소재를 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하죠. 유리 테이프. 그리고 찍대면 그래핀이 나와요. 껍데기 한 줄. 맞아요. 그래핀도 전도성이 있어요. 그걸 돌돌 마르면 탄소 나노 튜브가 돼요. 전도성이 있어요. 걔를 볼로 막 쪼꼬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으면 플로렌이 됩니다. 왜 이렇게 프로이세요? 축구공 모양으로 버키볼이라고 하죠. 나중에 버키볼은 분자예요.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벌써 4개가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연결 안 시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무슨 구조라고 합니까? 이런 구조를 트러스 구조. 그물 구조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사면체 구조로 계속 연결돼요. 물론 SiO2도 마찬가지예요. 정사면체 구조로 계속 연결돼요. 그려주세요. 니네가 이런 모양을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미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그린 것 같아요? 중심에 탄소가 있는데 그 주위에 누가 결합하는 거예요? 뭐가 결합하는 거예요? 실리콘. 수소. 이렇게 산소가 결합하는 거예요. 산소가 NH. 가운데 SI 있고 O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라고 이런 형태. 이걸 위에서 본 거라고요. 이런 구조로 O3예요. O4잖아요 지금. SiO2인데 이 산소를 또 공유를 한다고 다른 규소가 또. 그 두 개로 공유해서 나가면 단사슬 구조. 그 다음 한쪽이 또 연결되어 있으면 복사슬 구조. 그 다음 판으로 이루어진 판상 구조. 그 독감 이러고요. 독립형 구조는 감남사 이런 식으로. 단휘, 단사슬 구조는 희석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거 들어봤는데. 우리 1학년 때 지구가 그 돌멩이 나온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하지만 뭐는 없죠? 전도성은 없어요. 그래서 금하고 다르게
금고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러면 금고를 열다 문 열면 어떡합니까? 폭발을 시키거나 아니면 용접기를 갖다가 녹여버리죠. 그럼 안에 열면 다이아몬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타면 CO2가 되거든요. 금은 녹아서 흘러내리겠죠. 아니 연소를 안 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실험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다이아몬드 연소 실험 할래요? 하고 나면 그죠? 다이아몬드 없어지는 건데요. 이산화탄소 기체로 변해서 낮은 온도에서 돼요? 되겠어요. 공유결합인데 왜 못하겠어요? 굉장히 높아야죠 당연히. 알겠어요? 역시 이런 것들이 공유결정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공유결정이 됐든 분자결정이 됐든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결합이 분자간 인력 그 다음에 공유결합력 이러지만 조심해야 될 건 지금 분자결정의 결합력은 공유결합을 묻는 게 아니라 그들 간의 인력을 묻는 거야. 다시 말해보자. 자, 분자결정에 얼음도 있어요. 여러분 얼음. 지금 기역과 니은이 있다면 누가 화학결합이에요? 어이 뭔 소리 부끄러워. 기역과 니은이 있다면 누가 화학결합이에요? 기억. 그렇죠. 저걸 무슨 결합이라고 합니까? 공인결합? 그렇죠. 굉장히 부끄럽네요 여러분들. 이쑤시개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딱 얘기할게요. 공유결합이죠? 그럼 여러분 니은은 뭐라고 그럴까요? 니은은 물리. 분자간 인력이라고 그러겠죠? 열을 가하면 여기부터 끊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더 센 에너지를 가하면 여기가 끊어지는 거고요. 그럼 기억니은 중에 전기분해 잘 들어요? 수마산불, 수가산조, 수폭산학, 수이산이 기억나요? 걔는 누구랑 관련 있을까요? 기억니은 중에 기억났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죠. 화학 변하니까 걔들은 네. 전기 분해잖아요. 수소기체고 산소기체로 변하는 게 기억이 끊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언다, 증발한다 이러면 니은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 아셨습니까? 그래서 잘 봐요. 분자결정은 기억니은 중에 누가 준 힘이라고? 분자결정은? 기억. 이 힘. 그렇죠. 니은이에요. 야, 이거 똘똘하네. 기억이 힘이죠. 분자 결정이요. 네, 죄송해요. 네, 리은. 태서 저랑 잘했어요. 그러면 공유결정은 누가 힘이에요? 기억. 기억이 힘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물어봐요. 여러분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하고 누가 더 세요? 공유이 훨씬 셉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분자 결정들은요 녹능력변이 매우 낮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분자 결정이 녹력변이 매우 낮다고 소금은 800도씨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얼음은 0도씨잖아요? 그러면 분자 결합력이 훨씬 약하죠. 그러면 얼음이 바로 H2O라는 분자에 의해서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H2O하고 NaCl하고 화학결합은 누가 더 세요? H2O가 훨씬 셉니다. 그런데 녹력변형은 그 H2O의 화학결합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H2O는 분자간 인력을 써놓은 거거든, 숫자로. 그걸 착각하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고등학교 가면? 좋은 고등학교 가면. 등급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다 맞으니까 그런 문제, 예민한 문제를 냅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차이를 슬슬 얘기했고요. 일단 이쪽 지역은 큰 페이지 170쪽으로 바로 무슨 결합합니까? 마지막 금속결합합니다. 이 금속결합을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요? 전자의 학문이죠. 그러면 이온결합이 됐든 공유결합이 됐든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혹은 공유하거나 이래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거라면 금속결합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금속결합 자체가. 금속결합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한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금속결합 자체는요. 원래 힘이 누구냐? 첫 번째 힘. 얘들의 힘은 금속결합력이겠죠. 근데 이 금속결합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게요. 중심 양이온과 이 중심 양이온은 금속이온이 되겠죠? 최가 자유 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금속 결합력이라고 하죠. 특히 최외곽 자유전자는요, 여러분, 그냥 전자만 전자지, 최외곽 전자만 전자지, 왜 자유전자라고 하냐면, 이게 또 금속의 특징에 가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속 결합은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나트륨 금속 그러면 난난 중심에 나트륨 되게 많겠죠? 그럼 그들이 껍질끼리 서로 만납니다. 나트륨은 껍질이 몇 개죠? 3개입니다. 3주기 1조 원석이 3개죠? 그 옆에 있는 나트륨도 3개죠? 이게 사실 주양자수가 우리가 원으로 그려서 그렇지 그 원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주양자수는요,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너는 주양자수가 3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런 아니에요, 그냥. 선으로 그은 것 뿐이에요. 선을 그으면 핵으로부터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서로 이쪽 나트륨, 이쪽 나트륨이 에너지 레벨이 겹칠 수가 없어요. 그 파울리 베타에게 주 예배되거든요. 겹치면 안 돼요. 사이에도 이렇게 살짝 포개져 있어요. 근데 얘들 둘만 있니? 또 다른 나트륨이 또 포개지고, 또 다른 것도 포개져. 그럼 이 껍질이 뭉쳐갖고 이만한 두꺼운 밴드를 만들어. 알았어? 그걸 이제 허용된 띠가 아니면 역 해가지고 물리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게 최외곽의 원자가 띠하고요, 전도 띠하고 가까이 있는 애들을 금속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이런 겁니다. 껍질과 껍질 사이가 옛날에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요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해서 방출하고, 그죠? 뿅뿅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근데 그 사이에 다른 껍질이 계속 돌아버리면 얘들은 위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진공다리가 생긴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들이 훅훅훅훅 움직여. 그러다 어떤 놈이 갑자기 굉장히 자유로운 저 바깥쪽에는 껍질이 상당히 두껍고 핵의 영향을 덜 받는 굉장히 큰 밴드가 있는데 그걸 전도띠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외곽의 전자가 도망가 버려. 그럼 걔들은 자유롭게 움직여. 얘 것도 아니고 얘 것도 아닌 거야. 그냥 이래저래 정처도 움직여. 그럼 중심 양이오는 이 새끼 도망갔네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 있네. 근데 도망갔네 하는데 여기 나타나. 있네. 계속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전자 자체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금속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전기 인력,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얘들 사실 빈 공간이겠지. 기잖아. 전자들이 존재하는 게 확률로 존재하기 때문에 빈 공간인데 왜 금속이 딱딱할까? 바로 전기장 때문에 그래. 얘들이 전기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딱딱한 거야.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야.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자 내부는 비공간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미스터 러. 이름이 누구야? 미스터 러. 그렇지, 더퍼드 형님. 그 형님이 얘기하셨잖아. 기지,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라고. 그래서 빈 공간적이지만 전기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원자들 사이는 서로 겹쳐지지가 않아. 지금 금속 결합은 이런 거야. 그렇다면 얘들의 순수한 성질은 무엇이냐? 두 번째 볼게. 금속 결합의 순수한 성질. 특징.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다. 하면 좋다.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다. 두 번째, 고유한 광택이 있다. 세 번째, 연성이라고 하는 꽃핌성이라는 게 있어. 꽃핌성, 유연성 하는 거 있잖아. 이 꽃핌성과 전성이라고 하는 퍼짐성이라는 게 있어. 퍼짐성. 파전, 부추전 다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펴서 만들지. 퍼짐성, 전성이라고 한다. 전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이들 모두가 그냥
이들 모두가 어떤 특징이 있다? 바로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일단 첫 번째, 열과 전기의 전도성은 자유전자가 매개체 역할을 해요. 움직이면서 전류를 움직이고 열을 전달하고. 고유한 광택은 자유전자가 산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색깔이에요. 햇빛을 받아서, 빛 같은 걸 받아서 산란시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성과 전성은 이런 특징이 있다.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금속 결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이용결정과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전자. 자유전자. 그럼 얘는 중심 양이온. 맞죠? 그러면 전기장을 걸어주거나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전자는 움직이지만 플러스는 안 움직입니다. 네. 다시요. 이 중심 양이온은 전기장 안에서 유동성 한다 없다? 없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전자만 움직여요. 그런데 연성이나 전성을 해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약간 벌어지긴 해요. 얘들이. 아셨어요? 전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외력을 가해주면 얘들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고요. 아셨어요? 그게 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 이 말이 하나 들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서 마지막 쓰는 거야. 끓는 점, 녹는 점이 낮다. 높다. 높아요. 누구보다 높을까? 분자간 인력보다 높아요. 왜? 화학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2에 들어가면 이런 거를 교과서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 물 있죠, 물. 물을 물컵에다 똘똘똘 짜잖아요. 그러면 물컵을 넘치지 볼로 올라오게 얘가 그렇게 쌓이는 거 보이죠? 물컵이 볼로 올라오게. 또 여러분 풀리 끝에 맺힌 니스를 어떻게 그려요? 동그랗게 그리죠?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표면장력. 맞습니다. 근데 얘보다 더 표면적이 큰 액체가 있어요. 누구냐? 그게 수은입니다. 알았어요? 수은은 더 동그라요. 동글동글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 터미네이터 2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고전 영화를 보셨고요. 그 터미네이터 2에 보면 T6000이라는 그 형상 기어갖고 로봇 있죠. 마음대로 변하는 애 있잖아요. 저 알아요. 그놈이 액화질소에서 터집니다. 에널드 슈왈츠제네거 아저씨가 빵! 액화질소 쏘니까 얘가 빵 터지면 액화질소가 영하 196도거든요. 그 금속이 어는 거야. 딱 벌어. 어는 걸 산탄총으로 땅! 하더니 팍! 깨지죠. 근데 그 트럭에 불이 붙어갖고 불꽃이 막 이니까 얘가 녹아요. 녹으면 애들이 못 뭉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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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면이 액화 수온으로 만든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화학과 출신이거든요. 그걸 영상 없이 직접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그 수은이 동글동글해요. 이런 수은 잘못 마시면 나이. 그 병이 뭐예요? 미나미타. 미나마타요. 거기서 발생한 미나마타 병이죠. 알겠어요? 그럼 미나마타 병이 뭐냐면 여러분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중추신경 마비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죽어요. 했는데 이 친구가 짧다. 이런 거예요. 중추신경이 마비되면 감각을 못 느끼고 부감각해지고 못 느끼면 죽는 겁니다. 알아요? 외부 환경 변화를 못 느끼면. 알았어요? 추워요? 더워요? 추운데 밖에 빨리 먹고 나가서 얼어 죽고 이게 아니라 뭔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투해서 그 방어 능력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외부 환경 변화를 인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 수은이라는 게 무슨 결합력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화학결합 3개 중에. 맞아요. 금속 결합이에요. 수은. 그래서 수은을 이용할 때 보면 요런 유리관에다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 물이? 이게 물과 유리관의 부착력이 이 물끼리의 그 표면 장력이라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요렇게 물이 옆에 있는 벽면을 따라서 유리 벽면을 따라 쭉 올라가면 얘들은
표면이 질소가 되려고 그걸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표면 염력이. 그래서 얘들 쭉 따라 올라가요. 계속. 그래서 물을 유리관에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수은은 자기 자신 간의 결합이 금속 결합이잖아요. 유리하고는 안 친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은 기둥 알죠? 수은 기둥 칠 때 폴록한 그 부분. 여기요. 예. 1014헥토파스칼. 그게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90m. 토로하고 단위까지 알아서 나한테 제출해.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수은 기둥입니다. 지금 얘기가 금속 결합이 결론이 이런 겁니다. 금속 결합은 여러분들 이런 특징이 있다만 알아두시고 시험에 정말 별로 안 나오거든요. 다만 여러분 이름만 알아두자. 금속 결합으로 된 금속 물질은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 대문자가 몇 개다? 한 개. 오케이. 아래 천자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무조건 누구다? 공유. 분자다. O2 분자다. O3 분자다. 오케이. 자 이제 171쪽을 넘어가 보자. 슬레이트. 쉬는 시간. 자 171쪽에 요거까지 해야 쉬는 시간입니다. 네. 잘 보세요. 네. 각 결정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이거를 본 적이 있을 건데 무조건 봤다고 하세요. 빨리. 그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여기 누구였어? 무슨 결합물이지? 아는데. 오, 제 가우스를. 무슨 결합물질이죠? 종이 전도성이 일정한. 고체 상태에서는 없다가 액체 상태에서 전도성이 있는 거. 이온. 그렇죠. 이온 결합물질. 아, 그럼 제가 이걸 그리면 얘는 누굴까요? 사실 이게 반듯하게 그리면 안 돼요. 물리학적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야 되거든요. 공유. 그러다가 올라가다가요. 곧 액체가 되잖아요. 고체가 되거나 액체가 되면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반도체고요. 대부분은 줄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화학적인 거니까. 고체, 액체 모두 전도성이 있다고. 이게 금속결정이에요. 금속결정.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야야야야야야야 얘가 공유결정 혹은 분자결정이겠죠. 근데 이 공유나 분자결정 중에 이 노란색 그래프를 따르지 않는 애가 아니에요? 흑연이. 알겠습니까? 흑연입니다. 흑연. 알겠어요? 원자 결정 아니에요? 흑연입니다. 알겠어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이 저런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왜 그것도 분자 결정 둘 다 된다고요? 네. 지가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이해 갔죠? 여러분들은 그럼 뭐부터 보라고요? 전기, 전도성부터 먼저 보세요. 데이터 물질을 딱 보는데 보통 물질이 A, B, C, D로 나오거든요. 전기, 전도성이 고체, 액체 모두 동그라미 쳤으면 무조건 걔는 무슨 결정? 금속 결정이고요. 고체일 땐 X인데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 있으면 그건 무슨 결정? 이온 결정. 둘 다 X면 일단 분자나 공유 결정이야. 그런데 녹용률이 매우 높다. 그럼 무슨 결정? 공유 결정. 매우 낮다. 그럼 분자 결정. 이렇게 보면 돼요. 쉬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매우 쉬워서 혀를 깨물 정도죠. 페이지 173쪽 가봐요, 여러분. 173쪽. 끝났어. 103쪽에 자료 2번 한번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다. A, B, C, D 중에 누가 금속 결정입니까? C, 그렇죠. 누가 이온 결정입니까? A, 누가 공유 결정일까요? D, D. B. D. 아, 공유 결정이요? 예. D. D겠죠. 녹용률이 매우 높은. 그럼 분자 결정은 누구다? D. D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 이해 갔니? 네. 뭐부터 찾아라? 전기, 전도성부터 찾고 그 다음에 이온과 금속 결정을 골라낸 다음에 분자 결정, 공유 결정은 뭘로 골라라? 녹는 점, 끓는 점으로. 오케이? 됐습니까?